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천에만 있었던 김흥래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아내와 그리고 우리 듬직한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직을 처음에 들어갈 때만 20살이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명예퇴직할 때 보니까 한 38년, 조금 넘던 기간이 되더라고요. 공직 생활을 하게 될 때 맨 처음에 제 취지가 뭔가 이웃에 사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세무직으로 근무할 때 주민들이 몰라서 초과를 냈었던 세금을 찾아서 환불해주는 그러한 등을 할 때 당시 시책을 한 16개를 시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립도서관장을 할 때, 우리 제천이 사실 교육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교육도시 이미지를 강화하자. 그래서 32개의 시책을 해가지고 제천 모든 곳에 책이 있다고 하는 그 책세권 제천 브랜드 선포식과 그 이행을 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0대 초반 정도부터 제 나름대로 시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를 시로 내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제 문학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 하소리 뒷산을 등산을 할 때 항상 보게 되는 나뭇잎, 에 대해서 저는 아주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시집도 이제 잎을 테마로 한 그런 시를 썼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도 역시 그 잎을 테마로 한 것을 소위 말해서 아주 전폭 전념어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박두진이나 박목원 시인은 이제 청록파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자칭 잎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잎녹파 시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천 문인협회장을 두 번 연임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내재문화연구회장을 제가 최근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임기가 끝나서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뒤로 물러나서 돕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고서는 내일을 논할 수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역사의 태도, 역사의 기초가 되는 부분은 향토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고대사의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했다고 하는 걸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우리 제천에 있는 전말동굴입니다. 근데 그 전말동굴도 우리 내재문화연구의 전신인 당시 향토사 연구의 동아리 선배님께서 발견을 하시고 바로 대학 측에 제보를 해서 발굴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고향의 중요한 보고, 역사적 자료를 우리가 찾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크게는 나라의 역사를 의미 있게,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내재문화연구예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연구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우리 흔히 악성 우룩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가야 사람으로 알려주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임나 일본부에 따라서 역사 왜곡이 된 거고, 실제로는 우리 제천의 성렬현, 청풍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내재문화연구에서 연구 활동 중 아주 중요한 현재 과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학을 했습니다. 그 방송대에 들어가서는데 주민들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률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시 방송통신대 법률 이제 법학과를 들어가서 전공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전공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에 있는 거기 이제 야간 대학원을 해가지고 이제 법학 석사까지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송 관련 서류를 이제 대행도 해주고, 그래서 연금 관련 소송을 제가 3건을 해가지고 전부 다 승소를 해준 그런 예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연금 소송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아서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번 법률 공사를 해보자. 그래서 퇴직 후에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을 가지 아니하고 이제 학사 과정을 다시 신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세명대학교 법학과에 신입학을 해가지고 4년간 전 과목 올해 플러스 만점을 받아서 전체 수석이라는 그런 영광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사회에도 환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박사과정이 되든 만약에 제가 노력하는 것에 성과가 결실이 된다면은 그 로스쿨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도 하고 싶은 게 제가 가고자 하는 어떤 사회 활동의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인 관련해서는 도서관에 있을 때 어르신 독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나름대로는 이제 세계 최초? 적어도 전국 최초로 제가 이제 시도를 하고 관련돼서 6단계의 시스템적 노인 독서 운동을 제가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전국으로 파급된 바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막상 제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어르신 관련된 그 법률이 좀 미흡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약에 법에 대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만약에 변호사라도 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어르신 관련 법률에서 나름대로 어떤 전환기점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법률 관련 문제의 정립 방향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분하게도 우리 지도 교수님이 잘 선도해 주셔서 그 법학논고라고 하는 경북대학교 전문 학술지에도 등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와만사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 더불어서 저는 이제 준비 없이 결과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회되게 되면 나누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듯이 늘 일상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위한 준비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 없이 결과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간혹가다에 쓰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